안녕하십니까, 박주원입니다. 여러분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보다는 올라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쪽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 해에 급격하게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한편 매년 다음 해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사정이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제가 그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작년에 출판한 게 있습니다. 제목이 사람 사는 경제입니다. 이 책은 2019년에 당시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인 자유한국당이 민부론이라는 정책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정책 백서를 조목조목 들여다보면서 저의 그 소견을 적은 책입니다. 그 책에도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명은 저의 주장에 불과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제 38페이지 부분인데요. 그 최저임금 인상은 말하자면 분배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가 100이었는데 110으로 성장해서 임금을 많이 받는 상위 근로자, 적게 받는 하위 근로자도 동시에 10%씩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차이는 상위 근로자와 하위 근로자의 차이는 그대로 존재하죠. 근데 우리가 매년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장률은 한계가 있는데 이 자본주의의 특성은 돈이 돈을 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근로자는 남아돈, 그러니까 생활을 하고 남아도는 돈을 자꾸 말하자면 자본 확충에 쓴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든 아파트를 사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럼 경제 파이가 점점 더 한쪽으로 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서 임대료를 벌든다든가 이렇게 할 때 하위 근로자는 지금 최저임금 수준으로 벌지만 계속 그 돈을 있는 사람에게 바쳐야 되는 이상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 문제나 이런 것도 나중에 다뤄야 되겠지만 기초적인 부분을 계속 있는 사람의 그 지대 추구에 말하자면 그 빨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최저임금을 인상시킴으로써 최소한도의 삶을 보장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그럼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의 파이가 그냥 100이라고 하면 하위가 예를 들어서 20%를 가져가고 상위가 80%를 가져가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 것을 줄이는 방법은 하위를 좀 늘리고 상위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분배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24시간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소득을 받든 저소득을 받든 우리 모두는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과연 이게 합리적일까요? 분배 문제로 다가가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아래로부터의 압박을 상부가 좀 흡수해라.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게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쭉 내려보시면 140, 238페이지쯤 가면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논의가 하나 있어요. 자,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이걸 가지고 이제 노조들까지도 이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동안 시끄러울 겁니다. 이런 일을 매년 겪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최저임금을 논란을 거쳐 정할 게 아니라 중위임금의 몇 퍼센트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정해지도록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당시 주장은 중위임금의 몇 퍼센트를 최저임금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매년 중위임금은 바뀌잖아요. 작년의 중위임금을 올해 딱 보면 아 150만 원이었구나. 그럼 150만 원의 예를 들어 60% 그럼 6 1 6 6 5 30 90만 원이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뭐냐면 야 중위임금으로 하면 영원히 이거는 못 벗어난다. 평균임금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균임금과 중위임금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중위임금은 1등 소득자로부터 5천만 등 소득자를 일렬로 쭉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2,500만 등 하는 사람의 임금을 딱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소득자가 얼마를 받던 아래 소득자가 얼마나 적게 받던 결국 중간치를 잡아내요. 근데 고소득자는 그보다 훨씬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가 생기면 계속 위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중위소득은 상대적으로 사실 계속 낮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평균 임금을 해야 된다. 평균 임금은 어떤 겁니까? 1등 소득자부터 5천만 등 소득자까지를 합쳐서 나누기 5천만으로 계산한 거죠. 그러면 평균 임금과 중위 임금은 한 100만 원 돈치가 기억하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은 국가에서 똑같은 국민인데 그러면 평균이 얼마 받으니까 그 평균보다 조금 못한 사람은 최저임금이라는 법적 제도를 통해서 보완해 줘야 된다. 이게 맞는 것이지 이미 현실로 드러난 차이에 기반하는 중위소득. 그러니까 어차피 2,500만 등, 5천만 명 중에 2,500만 등에 있는 중간 그 등급의 사람을 딱 뽑아내면 그 소득은 지금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비교해보면. 왜냐면 양극화가 계속 벌어지는 이유를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적게 벌어도 임대료를 내야 되고 관리비를 내야 되고 여러분이 전기료를 내면 한전이 가져가잖아요. 그럼 한전 근로자가 돈을 잘 받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좌파라든가 무슨 뭐 진보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수학적 논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난리를 필 게 아니라 평균 임금이라는 건 작년도의 기준이 딱 정해지면 딱 나오잖아요. 아, 전체 근로자가 받은 임금 나누기 전체 근로자의 수로 나눠보니까 평균 임금이 얼마더라. 그 평균 임금의 60%를 최저임금으로 정한다. 50%를 최저임금으로 정한다. 그러면 저렇게 매년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중위소득으로 나누자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게 저의 주장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주장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는데 반론이 있다면 언제든지 검토해보고 수긍할 것이 있으면 수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